네, 이번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영장실질심사했습니다. 판사가 지금 고민 중이겠죠. 자, 오늘 밤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관련된 얘기 하나씩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영장 상황, 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만나서 최순실 지원 약속하셨습니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하셨습니까? 최순실 씨 자금 직접 승인하셨습니까? 최순실 씨 처음 언제 하셨습니까? 일단 청문회는 신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특검 수사 결과 전부 부인하는 뜻인가요? 대통령께 지원 약속하셨습니까? 기자들이 계속 질문합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달리 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4시간 동안 영장 실질심사했는데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평균적인 것보다. 그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시간은 사실은 천차만별인데 저는 사실은 오늘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아마 한 저녁 이 시간까지 계속 될 거고 네. 영장을 발부하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거라고 처음에 전망을 했는데 네. 제 그 예상보다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4시간이라고 하면 저는 빨리 네. 끝났다고 봅니다. 아.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을 텐데 네. 이미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쟁점이고 특검은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 측은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아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조희연 연장 정당 부장판사도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어떤 경중이라든지 양에 비해서 4시간, 전이 4시간이 굉장히 좀 짧은 실질 심사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구속 예상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늦어도 내일 새벽은 나올 텐데요.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고 하면 영장이 아마 기각될 거다. 저는 발부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이유가 있을 여러 것 가지 이유가 같은데요. 있는데 일단 뭐 영장 발부하려면 지금 뭐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도주 우려 뭐 당연히 없는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문제는 증거인멸인데 이게 사실은 나름대로 지금 특검이 수사를 다 했고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뭐 이재용 부회장은 부인하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뭐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범죄 혐의를 특검이 얼마나 소명할 수 있냐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돈이 단 100만 원이라도 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뇌물죄가 인정이 되고 구속이 될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돈을 받는 게 없습니다. 네. 결국 K재단, 미르재단이나 제3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3자 뇌물공여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정한 청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 찾아가서 대통령님 국민연금 한 번만 움직여서 저희 밀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걸 검찰이 입증 가능하겠냐는 게 하나 있고 네. 독일로 간 돈에 대해서 뭐 뇌물죄 적용하면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이 또한 입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실질적인 이득을 받았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없이 그 부분을 입증한다는 게 저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소명이 안 돼서 영장이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제 생각으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네. 발부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나. 네.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저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특검에서 밝힌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정의다라는 특검의 정의론이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법의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법원의 중요한 과제이겠습니다만 네. 이런 현실적인 여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했던 것처럼 청문회 나와서 다른 말을 했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30억이라는 거액, 돈이 아예 넘어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분명히 430억이라는 아주 큰 돈이 최순실 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부정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동아일보 경제부의 이건혁 기자 나오셨는데 관련된 금융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 있었던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장면 과연 합병하는 과정에 국민연금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그래서 대통령한테 부탁을 한 것인지, 그래서 뇌물인 것인지 청문회 때도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됐었습니다. 여당 의원이 묻고 이재용 부회장이 답하는 장면입니다.
법원에서조차도 합병 과정에서 의도적인 삼성물산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주당 9,368원을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은, 국민연금에서 손해를 봤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이런 일에 연루돼서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건영 기자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2015년 이제 7월에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돌아가면요. 네. 보시면은 이제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0.54%, 5%. 5.04%, 네. 그리고 삼성일가가 42.17%로 제일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네. 삼성물산, 옛날 삼성물산은 국민연금이 11.61%를 갖고 있었고 최대 주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일가는 1.42%, 지배력이 매우 약했죠. 네. 이 두 회사가 제일모직 한 주에 삼성물산 0.35주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두 회사가 이제 합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모직은 삼성 일가의 지분이 굉장히 많았고 삼성물산은 없었는데 문제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컨트롤하는 회사라는 데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 이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이제 4.1% 이 지분을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가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합병을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당시 이제 돌았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합병 비율인데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이거를 비용할 때 싼 회사를 비싸게 쳐주고 비싼 회사를 싸게 주면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제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주장도 가능한 겁니까? 네, 이제 이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합병 비율 1대 네. 0.35 이 합병 비율은 사실 법에 의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다만 당시 이제 주가 흐름이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 네. 그리고 삼성물산과 합병할 제일모직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생겼던 거고요. 네. 따라서 당시 엘리엇을 비롯한 다른 이제 투자자들은 삼성물산이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당시에 반대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엘리엇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기억납니다. 이제 미국계 회사에서 이제 개입을 한 건데 왜 미국계 회사가 갑자기 등장해서 개입하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2년 전에 이 엘리엇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는 거고 네. 기업의 경영권 또는 지배구조가 약한 회사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네. 주가를 올린 다음에 차익을 챙겨서 나가는 그런 이제 펀드의 일종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폴 싱어라는 엘리엇의 이제 창립자인데요. 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인데요. 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걸 보고 저기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논쟁을 일으켜서 주가가 뛸 때 팔고 나가겠다 이런 주장을 폈던 사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공시를 할 때 경영 참가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 당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과연 엘리엇이 실제로 경영 참가를 했겠느냐? 주가를 띄운 다음에 차익만 챙겨서 나가는 소위 말하는 먹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당시에서는 이제 엘리엇이 순수한 의도로 삼성 지분을 취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 조작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주가가 조금 달랐을 시점에 합병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 과연 논란이 좀 있었을 때 국민연금이 결국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이 과정에 대통령이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 삼성이 뇌물을 이것 때문에 줬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글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삼성물산,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이제 어떤 대가, 네. 이 뇌물의 대가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받아냈다는 건데 이 부분을 과연 이제 연결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법적으로 따져갈 문제라서 네.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네. 당시에 합병을 할 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주가 조작 이야기가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하도록 방치했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네. 이제 이 과정에서 분명한 거는 국민연금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네. 삼성이 과연 합병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였고 네. 그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이제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말씀하신 대로 압력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은 오늘 이제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법원의 판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하지만 지금 이제 국민연금의 개입 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1년 반 전 여름에 엘리엇이라는 이 투자 펀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약간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주체였잖아요. 자,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에 기자들을 만났을 때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 결정도 결정이지만 외국계 자본이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 관련해서 여론이 다 이거 안 된다 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실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헤지펀드의 공격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게 뭐 무산된다든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생각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대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당연히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챙기고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국가의 올바른 그 정책 판단이다. 배순가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대통령 저렇게 설명해서 어쩔 수 없는 여론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게 뇌물죄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네.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네. 직권남용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뇌물죄는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네. 이번에 사실은 오늘 되게 중요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 이제 실제 이제 구속 심사를 이제 하는데 영장 심사를 하는데요.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거는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그건 술의 혐의를 갖다가 인정하는 그래서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하고 네. 있는데 수사는 상당히 속도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본인에게 화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하는 징검다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뇌물을 준 사람, 말하자면 뇌물 공여죄가 성립을 하면 바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밖으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수죄에 대한 혐의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대단히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여기서 청와대는 완전히 만세다 부르고 이제 반격에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자신을 갖고 영장을 청구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그리고 또 국민적인 이른바 정의론까지 법원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내다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거 폴 싱어 1년 반 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 사람인데 만약에 구속될 경우에 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저 사람이 또 개입해서 소송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엘리엇이 아무튼 이 건 때문에 손해를 봤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최대한 5천억 정도까지 이제 손해배상 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당시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손해를 보긴 봤군요. 이 사람이 세계에 투자하고 다니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좀처럼 없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구속 결정이 날 경우에 해외 반응이랄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누가 뭐라 해도 삼성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고 거기에 이제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당연히 삼성은 타격을 받을 거고 국내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네. 특히나 삼성전자 주가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최고가를 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 부정부패에 이제 엄격한 외국계 연기금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원이 고민을 계속할 겁니다. 오늘 자정 무렵이나 더 넘어가서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한국민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국제 시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 거기에 온갖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동아일보 경제부 이건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